고명을 밝히고 9월 23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지중해 낙양 교토 롱명헌 견훤여행 저자 롱명헌의 정영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6월에 그때 롱명헌 견훤여행 책 나와서 그때 모셨는데 벌써 1년이 금방 지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일상은 늘 똑같습니다. 아침에 10시부터 12시는 외국어 공부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1시부터 4시까지는 책 자료 모으고 여행 계획하고 책 쓰고 그 외의 시간은 걷습니다. 네, 늘 이렇게 규칙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롱명헌 우리 정영석 원장님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롱명헌이 그 부산역 뒤편 북항 네, 있잖아요. 네. 혹시 참 비 피해는 없으셨어요? 다소 침수가 되었습니다만 못 견딜 만할 정도였습니다. 네. 오늘 시작할 때 문화 예술 이 길이 참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영석 원장님이 특히 이 문화 예술 가운데서도 무용 연극에도 또 관심 많이 갖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 연극은 제가 1999년도에 금정구에 부구청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정허 스님께서 네. 극단 하늘 개인 날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 야, 연극인들이 정말 힘든 여건 하에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게 벌써 24년째입니다. 24년. 그리고 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마는 내가 동구청장 할 때 거기에 김진홍이란 분이 계셨고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 북한에 오페라하우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에 외국것만 들어가면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전통 무용이 한 꼭지 들어가면 정말 꽃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 생각해서 무용을 생각했고 그중에서는 태평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태평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실까요? 태평무는 제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송나라부터 시작합니다만 고려로 넘어서 지금까지 넘어오는 모형인데 왕과 왕비의 복장을 하고 태평성대를 꿈꾸면서 추는 춤입니다. 근데 복장이 화려하고 기품이 있고 동작이 빠릅니다. 무용수들은 힘들지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저걸 보여주면 참 한국적이겠다. 예를 들면 BTS가 공연을 하는데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에 태평무를 한 곡지 올린다면 완전히 우리 것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태평무 이수자인 김혜경 선생께서 흔쾌히 동참해 주셔서 매달 보름마다 모여서 기획을 하고 작년에는 3차례 공연을 올렸습니다. 매달 그러면 보름달, 진짜 보름달이 뜨는 아래. 예. 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름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보름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뱀을 내몰을 수 있는 그런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다 드러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 보름날에 기획을 하면 또 보름달이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태평무 접목시키면 좋겠다 해서 보름날마다 했습니다. 롱명헌 거기 앞에서 하시는 거죠? 공연은 롱명헌 앞에서 마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가을에도 또 하게 되나요?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제가 크루즈 관계도 태평무 관계도 좀 쉬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그 출판기념회 때 그 얘기들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나 그렇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극단 하늘 개인 날 고문도 맡고 계시니까 다음 달 또 공연 앞두고 있다면서요. 그 남자네 집인가요? 예. 그 남자네 집은 박완서 선생님 참 훌륭하신 분이죠. 박완서 선생님의 마지막 장편 소설입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젊었을 때 아련한 사랑 같은 거였죠. 그런 그 작품인데 그것을 무대 공연에 올립니다. 많은 분들 또 연극에도 또 부산 지역에 또 연극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관심 갖고 함께 또 하늘 개인 날에 그 남자네 집 공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롱명헌
견현 여행 저자. 이제는 왠지 우리 정영석 원장님을 작가 선생님 같은 책이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온 네, 거잖아요. 그렇지는 그렇죠? 못합니다만. 네. 작년에 모셨을 때 그 롱명헌 견현 여행, 네. 선현의 길 찾는 문화 캠퍼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 정말 참 좋아서 그 책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면서요. 반응이 그래도 좋았습니다. 내부의 베스트 도서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고 부산에 어느 국립대학에도 소장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제 책은 사진에 해설을 붙여서 만든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아마 반응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새 책은 보니까요. 두 번째 시리즈네요. 그죠? 롱명헌 그렇습니다. 견현 여행. 지금 책을 보니까 이게 아직 정식으로 나온 책은 아니라면서요. 지금 네, 가판인데. 가판인데. 근데 내일이면 내 손에 도착합니다. 와, 지중해 낙양 교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책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유럽 문명의 중심은 아마 지중해 쪽일 겁니다. 로마 이렇게 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중국의 문명의 중심은 낙양이고 네. 낙양은 낙양성 심리하에 그런 성주풀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곳이고 5,000년 역사가 있는 곳이고 일본의 문명 중심은 교토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돌아보고 쓴 책인데 그걸 보면서 정말 묘한 일맥상통한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거기에 가서 현자들의 모습을 찾아보고 누가 어떤 정신으로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어떻게 후대에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네. 보고 쓴 책입니다. 이 지중해 낙양 교토. 근데 이게 각각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 많은 곳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예. 연관지어서 책을 쓰셨을까? 네, 궁금해지네요. 예. 저도 그렇게 연관지어서 처음부터 쓰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 이제 크루즈를 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 네. 제가 크루즈 관심에 있은 것은 1996년부터니까 오래 세월이었고 2009년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할 때 일본에 크루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름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네, 네. 왜냐하면 부산이 크루즈 산업이 적지기 때문에요. 네. 그랬는데 제가 농명을 크루즈 항구 앞에 짓고 보니까 이 크루즈를 안 타고 보고는 그 이해를 할 수 없겠다. 타봐야겠다 네네. 생각을 했습니다. 타려면 네. 제일 큰 크루즈를 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것보다도 네. 크루즈가 하나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크루즈를 즐기기 위해서는 큰 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로 날아갔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가서 크루즈를 타고 지중해를 다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전부터 저한테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네. 제 선친이 남긴 사진 중에서 1944년 1월 24일 날 찍은 사진에 낙양 옆에 가면 또 개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카이펑이라는 데 개봉하고 네. 정주간 철도 건설 주임을 했다고 적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선천의 흔적을 찾아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네. 낙양이 내한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주가 하남성의 주도고 그 주도 양옆으로 1시간 거리에 낙양이 있고 개봉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낙양에 가보니까 낙양이 5,000년 고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도에서 가서 또 놀란 것은 네. 일본의 고도인 교토가 과거 이름이 낙양이었습니다. 교토가요? 예. 지금도 네. 교토 가는 것을 상락, 조락구로 합니다. 우리는 서울 가는 걸 상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상경. 네. 그래서 그 세계를 돌아보면서 곳곳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흔적들이 묻어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게 아니고 우리가 불자들은 압니다만 네. 세계는 일화라는 그런 말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엮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됐고요. 네. 처음 그 시작 단초는 아까 말씀하셨던 크루즈 여행. 그렇습니다. 예. 지중해. 네. 지중해 아까 바르셀로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셨는데 네. 이 책에서는 지금 너무 다 소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아마 그중에 몇몇 곳만 이렇게 딱 담으셨을 텐데 네. 어떤 곳을 소개를 해주고 계신 건가요? 우선 바르셀로나를 소개를 일단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바르셀로나는
가우디라는 건축가 말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그분의 영향이 커서 그분이 남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연간 750만의 관광객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분을 느끼기 위해서 네. 가우디가 건축한 까사바토요 앞에 숙소를 정해서 정말 가우디를 만끽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첫 번째 간 곳이 마요르카 섬입니다. 마요르카 섬은 우리 애국가를 작곡하신 아니텍 선생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발데모사란 아름다운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쇼팽이 빗방울 전주곡을 작곡한 곳입니다. 저는 쇼팽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음악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쇼팽이 정말 독립운동을 한 애국자였습니다. 쇼팽이 바르샤바 출신인데 네. 거기에 침략을 당하니까 주로 프랑스에 생활하면서 늘 독립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발데모사에서 프랑스에 돌아가서 39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 심장만큼은 바르샤바로 가서 묻어달라 해서 지금 바르샤바에 그 심장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네.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좋아합니다. 네. 거기서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액상프로방스, 프랑스 남부 지방을 갔는데 네. 루르마넹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연이 그저 딱 화풍하고 똑같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그냥 몽환적인 올리브 나무에다가 양귀비 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는데 나무가 키 큰 쭈삣쭈삣한 나무들이 군데군데 있고 푸른 하늘과 또 흰 구름 그리고 라벤더 향기까지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을 아끼고 즐겼는지 그 풍광이 네. 바로 세잔느와 모네와 고고의 화풍과 같은데 그분들이 다 거기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이태리로 넘어가서 피렌체, 로마, 바티칸 박물관 가는데 거기서 피에타하고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보게 됩니다. 론다니니는 미켈란젤로의 어머니의 예명입니다. 미켈란젤로가 88살까지 사는데 죽기 전 3일 전까지 그 피에타를 만지고 갑니다. 그리고 미완성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네. 정말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6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어머니가 자기를 마지막 거두는 모습을 조각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네. 그걸 잊지 못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아말피 해안으로 갔습니다. 아말피는 다 아말피 공국이 있었는데 대지진으로 완전히 수장돼 버리고 나서 20세기가 되었어야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아름다운 곳이라고들 얘기합니다. 네. 그것은 소렌토, 돌아오라 소렌토의 소렌토부터 네. 시작하는데 네. 그다음에 포지타노, 라벨로로 이어지는데 포지타노는 바라보는 순간 반하게 되고 떠나는 순간 그리워하게 된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다음에 라벨로는 국제음악제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통영음악제가 이 라벨로 네. 음악제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바그너가 거기서 작곡을 하게 되는데 바그너가 쓰던 그런 피아노도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데 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앞에 네.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우리 선조이신 안토니오 꼬레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네. 그 안토니오 꼬레아는 임진왜란 때 끌려간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정말 잘 정착을 해서 부인이 사는 고향에 가서 일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 안토니오 꼬레아는 이태리에서도 잘 알려진 그런 무덤입니다. 네. 이렇듯이 곳곳에 우리 흔적들이 있는데 또 놀라운 것은 그날 가니까 마침 나폴리 축구팀이 우승을 했는데 우리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공헌을 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가 절대로 나폴리 팀을 떠나지 마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모든 또 안내하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배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위상이 이렇게 커졌구나. 이것은 문화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렇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그 지중해 낙양 교토 가운데 지중해 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다 더 담고 싶으셨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중해만 이렇게 채한 거를 내도. 네. 참 좌우지간 전 뜻깊게 다녔고 그전에도 며칠에 이태리를 갔습니다만 네. 이번에 간 것은 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크루즈를 타면서 그 서양 분들하고 같이 일정을 맞추었거든요. 따로 네.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뭘 즐기는 것을 따라가면서 지켜봤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유럽의 어떤 역사들 그리고 문화들 어떻게 보면 지금 지중해 낙양 교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함께 또 만나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책을 보니까 원장님이 지금 이 책 들어간 사진들을 다 찍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진기를 찍으셨길래 이렇게 잘 나왔나요? 그냥 저는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스마트폰으로. 네. 저는 이제 아, 직관적으로 뭘 보느냐 하는 눈은 좀 발달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직접 이 책을 통해서 사진과 글들을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시작이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크루즈 여행을 또 가고 싶어 하거나 또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돈을 그렇죠. 모은다든지 아니면 예. 어디를 가야 할까 네.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많으신데 직접 해보시니까 진짜 이 크루즈 여행은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다들 생각하건데 제가 일본 가서도 그렇게 배웠는데 크루즈를 타고 세계를 유람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네. 크루즈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어. 크루즈 안에 모든 위락 유의 시설이 다 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에 선식을 공급하고 그 기름을 넣기 위해서 네. 기항을 하는데 그 네. 기항지를에서 잠깐 여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크루즈를 큰 걸 타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 그래서 제가 탄 크루즈는 23만 톤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부산에 개항 이래 가장 큰 배가 돌았다는 게 16만 톤이었거든요. 오. 보통 63 빌딩과 크기가 같다는 프린세스호가 11만 톤이니까 얼마나 큰 줄 알죠. 근데 그 배가 승객만 6,600명, 네네. 그다음에 승무원이 2,200명. 그러니까 한 10,000명이 네. 배에서 떠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와. 근데 그 안에는 뭐 대극장, 스케이트장, 짚라인, 서핑, 조깅, 와. 쇼핑센터, 바, 네. 식당 없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공연도 아. 최신 공연을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정말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배 안에서 즐기는 일출, 일몰, 월출도 네. 아주 일품입니다. 네. 자, 우리 정용석 원장님께서 이 크루즈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롱명헌, 북항 예. 이제 크루즈선들이 들어오고 이미 앞으로 크루즈 여행 우리 부산과 그걸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직접 몸소 한번 또 체험도 해보시고 이번에 가장 이렇게 큰 그 배를 타고 또 여행을 하셨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네. 공직에 있을 때 네. 제가 크루즈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크루즈하고 보트를 구분을 못했습니다. 아, 네. 크루즈는 페리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제대로 공부를 제가 했는데 네. 제가 좀 외국어를 몇 개를 합니다. 그래서 크루즈 기항지인 동구에서 구청장도 했고 또 외국어도 좀 가능하니까 네. 제가 크루즈의 산업에 기여하는 것이 제 여생의 보람된 일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작한 겁니다. 네. 지금도 영어 공부하신다고 하셨고 중국어도 뭐 자격증도 따시고 중국 문화, 언어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예. 네. 예. 자, 그래서 아까 또 지중해, 낙양, 교토 가운데 서서 특히 이 낙양편은 왜 이렇게 낙양을 또 담게 됐는지를 살짝 말씀 주셨는데 어떤 곳이 그 낙양에 가장 좀 인상이 많이 남으셨나요? 가장 인상 남은 것은 뭐니 해도 용문석굴입니다. 용문석굴. 거기 가면 네. 경탄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네. 이허란 강의 양쪽 벽이 석벽인데 네. 그 1.5km에 온통 불상입니다. 네. 불상이 10만 개 이상 있습니다. 400년 동안 조각한 겁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불상은 비로자나불인데 바위 위에다가 35m 석굴을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17.4m의 불상을 앉혔습니다. 네. 그 불상의 길이만 하더라도 1.7m입니다. 이 거대한 불상뿐만 아니고 네. 몇 센치 되는 불상까지 합쳐서 10만 불상을 온통 조각을 했는데 그 400년 동안 어떤 희망을 가지고 네. 그런 불상을 조성을 했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워. 그런데 그 불상 중에 많은 불상이 문화혁명 때 훼손됐습니다. 누가 이런 문화를 만들고 누가 문화를 파괴하는지도 공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용문석굴. 또 불교적 의미 있는 곳들이 더 있죠.
향산사가 있죠. 향산사는 우리 이대 조사 해가가 출가한 절입니다. 아, 네. 거기에서 버스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소림사가 있습니다. 그 해가 스님이 그 면벽 수행 중인 그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네. 제자로 받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달마가 거절의 뜻이겠죠. 하늘에서 붉은 눈이 내리면 받아주겠다 합니다. 그래 해가가 단칼에 자기 왼쪽 어깨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온통 눈을 붉게 물들이니까 네. 그 달마대사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가사를 어깨에 걸쳐줍니다. 피를 닦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붉은 가사가 유래가 되었고 손도 한 손으로 절하는 것도 그때부터 네. 유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향산사를 가면 반드시 소림사를 가서 입설정을 보고 해가 단비했던 그런 것도 찾아볼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자, 이 불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 외에도 또 아주 가슴에 깊이 남는 곳도 있었다면서요. 책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개봉을 소개를 안 했는데 개봉도 참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지금 황하가 네. 물줄기가 26번 바뀌면서 그동안에 위나로부터 원명송, 청대까지 전부 다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 정말 무한하구나 이것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중해 낙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토를 좀 살펴볼까요? 교토는 어떤 면에서 매력적이든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교토가 옛지명이 낙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교토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미군이 폭격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 근간을 우리 선조들이 다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교토에 진하성이라는 우리 신라인이 가서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만든 것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하면서 그 이후에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낙양을 담기 시작합니다. 모든 네. 사찰도 중국 문화, 차문화, 불교 문화 다 그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느낀 것은 로마도 그렇고 교도도 그렇고 끊임없이 다른 나라 문물을 받아들여서 자기 거 하는 그런 능력이 성장 동력이더라. 예를 든다면 낙양 같은 데는 자기 것만 꾸준히 지켜서 낙후되어 버렸고 네. 그래서 많은 것을 시사받았습니다. 네. 자, 교토를 또 둘러보면서 어떤 것들을 더 느끼셨는지요? 교토하면 고류지 광룡사인데요. 목조 미륵 방가 사유상이 일본 국보 1호입니다. 네. 그 국보 1호가 우리나라의 국보 83호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 목재도 일본에서 나지 않는 목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했는가 하면 진하성이 건설한 건 맞는데 네. 진하성이 진시황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습각을 했다가 진시황은 성이 진시가 아니고 영시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700년간의 역사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의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이렇게 도려냈습니다. 제 책에도 그 도려낸 사진을 찍어놨는데 도려냈는데 당연히 신라인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히로히도 천황도 2001년에 얘기하기를 우리 간무왕이 교토를 이전한 황제입니다. 간무왕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사실인데 그렇게 지금 아직 인정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진하성이라는 분이 누에 신사를 만드는데 누에가 양자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양조를 하기 위해서 마소 신사도 만들었고 네. 대은천이라는 제방을 만들어서 관계사업을 벌입니다. 뿐만 아니고 교토를 가면 기요미즈테라라는 청수사라는 절이 있는데 네네. 그 절은 백제계 절입니다. 그리고 교토의 랜드마크 혹간지는 법관사는 고구려인 시사고 그리고 1000개의 검정색 토리가 있는 후시미나리는 진이려구란 우리 또 신라인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곳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더라. 세계는 일하더라 하는 그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중에서 우리가 세계의 꽃이 되어간다는 것도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를 잘 지켜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지중해 낙양 교토 이 하나씩만 말씀해 주셔도 1시간이 모자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 한꺼번에 지금 말씀을 주시려니까 정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출판 기념회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네. 언제 하게 되나요? 25일 날 오후 3시에 롱명원에서 하게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롱명원 위치 소개도 좀 더 해주실까요? 부산역 뒤에 네. 마리나 G7이라는 건물이 62층짜리 건물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2층에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롱명원 있는 곳이 아까 부산역 뒤편 부산항 4부두 흔히 우리가 북항이라고 일컫는 그렇습니다. 곳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항 시대잖아요. 예. 저희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네네. 그 북항 친수공원 갔더니 예. 와 이렇게 잘 돼 있구나 예, 깜짝 그렇습니다.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점점 이렇게 또 문화의 명소로 자리매김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오페라 하우스도 이제 그곳에 네, 짓게 그렇습니다. 되니까 문화의 북항 시대. 예. 어떻게 보면 롱명헌이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그 경험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정영석 원장님은 어떤 일 더 계획하고 하고 싶으신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잘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10대 강국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뤘 분들입니다. 네네. 그분들이 능력을 네. 그냥 사장시켜서는 안 되고 그분들도 있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을 제가 모아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지금 노인과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노인분들이 그런 경력을 가지고 해양 자원하고 잘 융합한다면 네. 정말 우리 한국의 먹거리가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일을 하는데 향도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뭐 여행기 또 뭐 소개하는 그런 책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영석 원장님은 단순히 이렇게 또 뭐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또 앞으로 어떻게 알리고 또 우리 문화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책을 보면서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 고향이 경북 경산인데 그 고향은 원효와 설총과 일연이 배출된 곳입니다. 그래서 삼성현의 고장이라는데 제 추석 때면 고향에 들으면 산소에 가게 되면 그 근처에 원효 스님이 만든 제석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갔는데 올해는 원효 스님이 토굴 생활을 하셨던 청도의 적천서라고 있습니다. 네. 그 절에서 850년 된 은행나무 앞에서 감동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그 원효 스님이 일본에도 가보지도 않았고 중국에도 안 가봤습니다만 양날에서 굉장히 존중하는 훌륭한 스님이십니다. 일본 말차의 그 원천이 고산사인데 그 고산사에 가면 그 고산사를 창건한 스님이 원효를 헌무해서 원효 스님의 그림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런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잘 우리가 발굴해서 이제 키워 나간다면 정말 문화 강국이 된다 생각을 하면서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청이란 이름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었거든요. 네. 다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지중해 낙양 교토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 또 옆에서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 감사의 말씀도 간단하게 좀 전해 주시죠. 예. 제 책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가을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오늘 지중해 낙양 교토 책을 통해서 또 오랜만에 소식 전해 주셨는데요. 늘 어떻게 보면 청춘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네. 더 많은 일들을 해내시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롱명헌 정영석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